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15일 배승희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국민들이 더욱더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물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고 나라 살림은 더 빚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이 뭐가 좋다고 업무 보고를 생중계로 했는지 이 생중계를 하는 바람에 이재명이 오히려 되치기를 당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요, 바로 인천공항 사장인데요. 이학재 의원이 일요일 날 페이스북에 올린 이 글이 이재명을 쳤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이 속된 말로 긁혀가지고 입장을 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재명의 긁힌 모습과 그리고 이재명이 보여준 그 경망스러움, 이것을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요. 중국 소식부터 하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홍콩이 중국에 완전히 잠식이 됐죠. 그래서 홍콩에서는요, 선거를 나가려면 애국자로 판명이 돼야 됩니다. 이 애국자의 판명이 무엇입니까? 중국에서의 애국자는 무엇이죠? 바로 공산당이죠. 그러니까 공산당이 아니고서는 선거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여든 야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공산당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선거에 나간다면 야당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홍콩의 야당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홍콩에서는 이제 야권 세력이 사실상 괴멸됐습니다. 자, 이게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민주당이 계속해서 얘기했죠. 국민의힘 내란 세력이다. 정당 해산 심판에서 정당을 없애야 된다. 그게 지금 홍콩의 야권 세력이 사실상 괴멸된 거, 중국 공산당이 애국자 법을 만들어서 애국자만이 선거에 나갈 수 있게 해가지고 야권 없애는 거, 이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요, 지금 중국 공산당과 똑같이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없애려고 하는 이 시도에 하나가 돼서 다른 목소리 낼 필요도 없습니다. 사과했던 25명 나가고 그 80명 작은 야당으로서 똑같은 목소리, 하나의 목소리를 내가지고 괴멸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린 겁니다. 오늘 월요일에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또 민주당 출신의 양양자가 최고위원이 된 것은 어쩔 수 없이 양양자가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손수조를 치고 올라온 것 같은데, 자, 이 양양자가 이 국민의힘 계엄과 관련해서 또 사과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계엄은 이미 2시간밖에 되지 않았고, 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어차피 국회에서 해산 신청을 하면 바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계엄은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비상대권이었습니다. 계엄이 내란이라는 건 프레임이죠. 그런데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오늘도 또 이 양양자가 사과를 해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 일전에 탈당을 했습니다. 국민의힘과는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겠다. 그래서 절연했습니다. 이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양양자가 오늘 또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얘기를 끌어냅니까? 그러면서 여론조사를 얘기하면서 국민의힘 여론조사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자 김민수 최고위원이 먼저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양자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붙이겠다라고 하면서 양양자 의원의 여론조사 결과는 틀린 얘기다. 여론조사, 특히 전화 면접조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내향적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 야당인 사람들이 표현을 못할 수가 있다. 오히려 ARS를 보자. 여기선 국민의힘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국민의힘 내부 총질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한마디 쏘아줬습니다. 아예 이 생방송에 전국으로 나가는 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시원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진짜 작은 야당, 오히려 80명만 가지고 똘똘 뭉쳐서 하나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 이방 지방선거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는요, 이미 지방에서 공천을 받겠다고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많다는 게 그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머리 굴리면서 지지율이나 해대고 뭐 중도 찾고 그리고 뭐 무당층 찾고 이런 사람들이요, 진짜로 이제는 정치권이, 그러니까 정치 세대가 변하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는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 13일, 14일 비가 오는 토요일에
전국에서 있었던 이 집회를 봤는데 서울 합정 홍대 입구에서는 자유대학이 중심이 돼 가지고 2030들이 모였고요. 서울 광장에서도 2030이 중심으로 모였고요. 그리고 여기 바로 전라도 광주에서도 광주여 깨어나라. 호남 우파 친구들, 이 사람들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카카오톡을 통해 가지고 이런 친구들, 야 우리가 모여서 진짜 호남 전라도를 깨워보자 라고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광주에서 저렇게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광주여 깨어나라. 그런데 이 집회가 광주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 대구고 부산이고 곳곳에서 태극기를 드는 2030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홍콩의 야당 세력이 붕괴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우산 시위도 하고 시위를 하면서 그 침묵하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줬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지금 2030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침묵하는 것이 결국에 이재명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나와야 된다 하면서 태극기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르다는 점이죠. 자, 이 세력과 그리고 국민의힘의 80명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김민수 최고위원 이 지도부와 함께 가는,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야기를 정치에서 표현해 주는 이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2030과 함께 한다면 분명히 해결책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좀 서두가 길었는데요. 이 세력과 함께 간다면 이재명을 끌어내릴 수 있고 이재명과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재명이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뭘 당했느냐? 바로 인천공항 사장 이학재 사장한테 당했습니다. 이학재 사장이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죠. SNS에 이재명한테 업무 보고를 하는데 이재명이 대북 송금 사건에서 달러 반출을 한 방법, 이것을 대답을 하게 된다면 범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전 국민한테 인정하느냐? 그래서 대답을 못했다라고 SNS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SNS에 올렸더니 이재명으로서는 일요일이니까 기사도 많이 나오고, 왜냐하면 토요일은 기자들이 쉬고요. 일요일에 기사를 많이 씁니다. 근데 기사 쓸 것도 없는데 이학재 사장이 이재명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니까 이게 얼마나 기사감이 됩니까? 그러니까 연합뉴스부터 시작해서 전 신문이 이학재 그리고 야마로 이 범죄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이재명이 말한 거 범죄야 이래가지고 막 쏟아내니까 대통령실에서 완전히 긁힌 거죠. 이거를 지금 반박한 다음에 이학재한테 내가 공개적으로 반박을 해야 되는데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안 하자니 밀리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버렸어요. 그거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이다.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이다. 책갈피 달러 밀반출에 끼어나가면 안 걸린다는 주장이 있던데 사실이냐라는 이재명의 입장에 이학재가 그것을 말하면은 그게 범죄가 된다라고 하니까 이 대통령실에서 오히려 그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예방 효과가 더 큰 거 아니냐 이러면서 긁혀가지고 욱해가지고 이런 입장을 냈는데, 이게 어떻게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범죄를 알려주는 꼴만 된 거죠. 그래서 이재명으로서는 앞불싸 개망신이구나, 이게 바로 망신 개망신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이재명은 불안한 상황이 아닌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이재명의 정신병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진짜 이재명이요, 업무 보고를 한다고 하면서 업무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기 잡기 놀이라면서 골목대장 노름을 하면서 인격을 보여줬는데, 그 인격이라는 것이 대통령다움이란 건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경망스러움만 보였을 뿐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서도 이 생중계된 업무 보고 면박, 심지어 경향신문에서도 면박, 깨알 짓이나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는 거, 이거 좀 문제 아니냐, 지역적인 문제를 물고 늘어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전 정권 인사에 대한 압박과 모욕 주기, 이건 좀 문제 아니냐라고 하면서 자극적인 내용 부각은 흠집이 있다, 한겨레까지도 이렇게 비판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만기 칠남하는 대통령, 만기 칠남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누가 공격하던 얘기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 수첩 공주라고 하면서 만기 칠남한다. 이렇게 공격했던 내용입니다. 사실 그 수첩을 들여다보면요. 자신의 사적인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로 나라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연금 개혁을 할 수 있으며 공무원 연금을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나라 국토가 어떻게 발전해야 되고 대한민국 청년들이 어디서 먹고 살 것을 찾아야 되는가 이런 걱정만 써 있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요. 비선 실세가 있다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말이 많다고 하면서 심지어 조선일보가 제일 선동에 서가지고 99분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듣지는 않고 말만 많이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진짜로 말 많이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명령하고 갑질하는 진짜 대통령 놀이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겨레고 경향신문이고 간에 만기칠남이다. 호통치는 대통령이다. 그리고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만 유발했다. 라는 얘기까지 썼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에서도 웬일로 이런 말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상 1인 국정감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권력 과시 정치쇼다. 전 정권 인사에 대한 공개적 망신주기다. 조선일보도 대통령실이 달러 반출 수법 알린 셈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직장 내 갑질 같은 대통령 업무 보고 민망하지 않느냐? 진짜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재명은 뻔뻔합니다. 그래서 이 뻔뻔한 이재명과 우리는 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가 돼야 되고 청년들과 함께 뭉쳐가지고 한 목소리 내서 이재명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싸움에는요 법보다 주먹입니다. 주먹이 먼저 나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주먹을 못 쓰지만 여기서 말하는 주먹이라는 거는 우리가 행동을 하자 이 말이죠. 뭐 싸우자는 게 아니라 뭐 때리자 이런 게 아니라 광장으로 나가서 한 목소리를 내서 싸우자는 얘기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드디어 특검이 수사 180일 만에 종료를 했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이재명의 망신당한 날, 이재명의 건망스러움이 표출될 날, 그리고 특검이 종료한 날입니다. 이 3특검, 이재명이 출범하자마자 3특검에 사인을 했죠. 그리고 미국에 가서는 미친 잭 스미스다. 조은석 특검을 향해 가지고 완전히 욕을 먹었죠. 그래서 오산 기지에서 미국이 니들 한국인이 출입하는 거, 한국인이 관리하는 거 안 되겠다. 다 미국한테 내놔라 해서 미국이 가져가게 됐죠. 이게 6개월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 최상병에 대한 특검, 이 세 특검이 끝나는 이 시점에 조은석 특검이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내란을 왜 하게 됐느냐? 여기서 말하는 내란이란 저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란을 왜 하게 됐느냐? 계엄을 왜 하게 됐느냐? 김건희 여사의 수사 때문이다. 김건희 여사가 수사를 받으니까 그 수사를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술을 마시고 그리고 계엄을 했다. 그리고 누가 뭐 건진 법사라든지 누군가가 이 점을 보고 왔는데 계엄을 하면 좋다고 하더라. 그래서 했다. 뭐 이런 두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의 개입설. 이 개입설에 대해서 특검이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여사의 개입을 인정할 어떤 증거도 없다.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이 뜬구름 잡는 소문을 가지고 특검에다가 돈을 얼마나 썼으며 거기다 국가 인력을 얼마나 썼으며 시간 낭비를 얼마나 했습니까? 이거 증거도 없고 정말 허무맹랑한 이야기인데 이걸 특검까지 만들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무속 개입 의혹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도 관련이 되어 있지 않고 무속도 관련되어 있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야말로 33번에 이어진 이 민주당의 극악무도한 탄핵,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조직법 하나 바꾸지도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청와대 특활비 다 명으로 만들고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의 발목을 끌어 부여잡고 대통령이 하는 일마다 비판을 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할 수 없이 내가 이렇게 여러분께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립니다 하는 걸 알려준 거 아닙니까? 그게 비상계엄이었다는 걸 이번에 특검에서 밝혀진 거 아닙니까? 또 이 내란 특검에서 이 중요한 문제인데요.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리고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라고 할 이 건덕지가 없어졌다고 해야 되겠죠.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떻습니까? 이 내란 계엄날 간부회의를 열어서 비상계엄에 동조할 계획을 세웠다. 이런 의미로 수사를 받았는데 이것도 뻥이었다. 이런 얘기,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그리고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서 빠르게 심사한 거. 원래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 그래서 1년 안에 끝나야 되는데 1심이 1년을 넘어서는 바람에 대법원에서 빨리 끝내려고 한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 윤석열 대통령을 봐줬다. 그리고 대선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까지도 해가지고 정청래가 막 청문회도 열고 별별 짓을 다 했죠. 자, 그런데 그것도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이 구속 취소를 했던 지기현 부장판사는 그 당시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죠? 자, 그것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소 취소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절차 문제로서 그냥 기각이 되는 거지 유무죄를 따질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아이고야 큰일 났다. 지기현 부장판사한테 놔두면은 무죄 나오기도 무죄지만은 이 공소 취소 나오면 이게 개망신이다. 공수처 개망신 되는 거다. 그러니까 특검이 받아서 해라. 그래서 특검으로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나 지기현 판사가 이 공소 취소 얘기한 만큼 과연 지금 이 내란에 대해서 유죄를 하겠느냐? 여기에 지금 100%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기현 부장판사까지도 끌어내리려고 막 탄핵까지 하려고 별짓을 다 했죠. 자, 그런데 이 수사에서도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법원과 모의해서 의도적으로 구속 취소를 했다는 의심을 받았지만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고 증거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특검이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니까 이제 또 무엇이라고 하고 있느냐? 2차 특검을 하겠다. 종합 특검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민주당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살아납니다. 왜? 죽으려고 하니까요. 자신을 희생해서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여기에 불이 붙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이재명이 긁힌 이야기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에는 비상대권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정권을 못 살게 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더 이상 특검하지도 못할 겁니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판판이 깨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재명과 싸울 수 있게 됩니다. 이재명과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